가도 돼. 눈보라 휘몰아치던 강원도 산길. 개라는 것들은 사고만 치는 작것들이야! 평생 개를 증오하던 70대 오복임 할머니는 눈길에 쓰러진 임신한 진돗개를 보자마자 차갑게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개가 새끼를 낳고는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울부짖음은 마치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절규 같았고 72세 정만식 씨가 따라갔을 때 오복임 할머니 창고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복임 할머니는 연기를 마셔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들을 평생 미워했던 할머니의 위험한 상황을 이 진돗개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겨울입니다. 하얀 눈이 지붕마다 두툼하게 쌓여 있고 골목길은 얼어붙어 반들반들합니다. 아침 8시 정만식은 낡은 점퍼를 입고 집 앞 밭으로 향합니다. 72살,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추운데 일찍 나왔네요. 이웃 김순자가 인사를 건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밭에 비닐 좀 덮어야 해서요.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고맙습니다. 만식은 밭으로 걸어갑니다. 배추밭에 덮인 눈을 쓸어내고 비닐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손이 시리지만 익숙한 일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으로 갑니다. 노인 몇 명이 모여 화투를 칩니다. 만식도 끼어서 몇 판 합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만식이 요새 외롭지 않나? 동갑내기 친구 박영수가 묻습니다. 그럭저럭 살지 뭐. 자식들은 왜 안 데려가나? 서울에서 바쁜데 뭐. 나는 여기가 편해. 사실입니다. 도시는 답답합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살았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만식은 회관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걷다가 오복임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78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복임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만식이 먼저 인사합니다. 복임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먹었어.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러게. 복임은 그냥 지나갑니다. 만식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복임 할머니는 원래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만식에게는 더 퉁명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복임의 손자가 마을을 놀러 왔을 때입니다. 동네 개가 짖으며 뛰어왔고 손자는 놀라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복임은 그날부터 개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을에 개를 키우는 집이 있으면 항의합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화를 냅니다. 개란 건 밥도둑의 사고뭉치야. 마을엔 필요 없어. 복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임 앞에서는 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복임이 정성 들여 키운 토종닭 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복임은 개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개 짓이야. 족제비나 여우는 이렇게 안 해.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복임의 추측일 뿐입니다. 만식은 복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손자가 다친 일, 닭이 사라진 일,
모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복임의 태도는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다툽니다. 이웃 간의 정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만식은 늘 웃으며 넘기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저녁을 먹고 만식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 반일 좀 하고 회관 갔다 왔지. 복임 할머니는 여전하고 그러게 참 마음이 안 좋아. 이런 대화가 그립습니다. 만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습니다. 밤 9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점점 굵어집니다. 만식은 창문을 닫고 이불을 꺼냅니다. 내일은 눈 치워야겠네. 잠자리에 들기 전 만식은 아내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잘 보냈소. 내일도 잘 살아볼게. 만식은 불을 끄고 눕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눈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식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 만식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거 내일 일이 크겠네.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일은 못하겠어. 만식은 눈 치울 준비를 합니다. 삽을 들고 대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한 삽, 두 삽 리듬을 타며 움직입니다. 땀이 납니다. 점퍼를 벗고 계속 일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골목 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만식은 삽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눈 쌓인 길 위에 무언가 쓰러져 있습니다. 검은 덩어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만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눈을 털어내니 개입니다. 진돗개입니다. 배가 불룩합니다. 임신한 것 같습니다. 개는 눈을 반쯤 뜨고 만식을 바라봅니다.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하지만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어디서 온 거야? 주인은? 만식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발자국도 없습니다. 개는 혼자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래선 밤새 버티지 못하겠다. 만식은 망설입니다. 개를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복임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복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개는 죽습니다. 추위와 눈 속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만식은 결심합니다. 개를 품에 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힘을 냅니다. 개는 힘없이 만식의 손등을 합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입니다. 살고 싶다는 신호 같습니다. 알았어. 데려갈게. 만식이 개를 안고 집으로 향할 때입니다. 멀리서 복임 할머니가 보입니다. 아침 일찍 나온 모양입니다. 복임은 만식이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정씨, 저런 걸 왜 드려? 내 닭도 그렇고 손자 일도 그렇고 또 사고 나기만 해봐. 복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개를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만식은 느낍니다. 오늘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식은 개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에는 낡은 이불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구석에 공간을 만들고 이불을 깝니다. 여기서 쉬어. 만식은 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개는 이불 위에 누우며 가쁜 숨을 쉽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습니다.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물이라도 줘야겠네. 만식은 부엌으로 가서 물그릇을 가져옵니다. 개 앞에 놓아줍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천천히 마셔. 만식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털이 젖어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개는 순순히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있을까? 목걸이도 없네. 개의 목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 잃은 개인지 버려진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쉬어. 새끼 낳고 나면 주인 찾아볼게. 만식은 창고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창고 생각이 납니다. 개가 괜찮을까? 새끼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아침을 마치고 다시 창고로 갑니다. 개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배고프지? 뭘 먹여야 하나? 만식은 부엌으로 가서 밥과 국을 조금 가져옵니다. 그릇에 다마기 앞에 놓습니다. 개는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먹어야 힘이 나지. 만식은 안심하며 자리를 뜹니다. 눈 치우는 일을 마저 해야 합니다. 골목에 나가니 이웃들이 모여 있습니다. 복임 할머니가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만식이 개를 데려왔어요. 저런 짐승을 마을에 들이면 어떡해요? 복임 할머니, 그냥 임시로 돌보는 거 아닐까요? 이웃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임시든 뭐든 안 돼요. 개는 사고뭉치예요. 우리 손자 일도 있고 닭도 잡아먹었잖아요. 하지만 증거고 뭐고 없어요. 분명 개 짓이에요. 복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만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가가서 설명할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눈을 치웁니다. 삽을 들고 묵묵히 일합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창고를 확인하니 개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를 만지작거립니다. 곧 진통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낳겠네. 만식은 창고에 앉아 개를 지켜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쯤 개가 본격적으로 진통을 시작합니다. 몸을 비틀며 힘을 줍니다. 만식은 옆에서 지켜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힘내. 잘하고 있어. 만식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만식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새끼가 나옵니다. 작고 축축한 덩어리입니다. 어미개는 새끼를 할자 깨끗이 합니다. 새끼가 작은 소리를 냅니다. 잘했어. 훌륭해. 만식은 감동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는 것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새끼가 차례로 나옵니다. 총 5마리입니다.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핥으며 돌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아 기어갑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창고를 채웁니다.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만식은 개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줍니다. 개는 물을 마시고 다시 새끼들에게 집중합니다. 출산 내내 개는 만식을 믿는 듯 눈을 고정한 채
가끔씩 만식의 손등을 핥으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살려고 온 거지. 살아야 한다. 만식은 창고를 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 밖에 나가니 이웃들이 수군거립니다. 개가 새끼를 낳았대요. 5마리나 됐대요. 이제 마을이 개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임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납니다. 이제 마을이 개천이냐? 정만식은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복임은 만식의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정씨, 나와봐요. 만식은 대문을 엽니다. 복임이 환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복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걔를 당장 내보내요. 할머니, 새끼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당장 내보내라고. 복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만식은 난처합니다. 할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만요. 안 돼요. 걔는 사고뭉치예요. 우리 손자도 다쳤고 닭도 잡아먹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장 내보내요. 복임은 돌아섭니다. 만식은 한숨을 쉽니다. 다른 이웃들도 두루두루 입방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가 개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 아닌가? 마을에 개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식은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눈도 뜨고 걷기도 시작합니다. 귀엽습니다. 만식은 창고에서 새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새끼들은 만식의 손을 깨물며 놉니다. 만식은 웃으며 놀아줍니다. 너희들 참 귀엽구나. 어미개도 만식을 믿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꼬리를 흔듭니다. 만식에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개가 불안한 듯 계속 북쪽 마을길을 쳐다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만식은 개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습니다. 북쪽을 향해 짖고 울부짖습니다. 만식은 북쪽을 바라봅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만식은 개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킵니다. 개는 잠시 조용해지지만 다시 북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이 이상한 행동은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만식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큰 사건을 향한 전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어미젖을 열심히 빨고 서로 장난치며 뛰어다닙니다. 만식은 매일 창고를 청소하고 어미에게 밥을 줍니다. 잘 먹어야 새끼들도 건강하지. 만식은 어미개에게 밥과 고기를 섞어줍니다. 개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복임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 새끼들은 거의 안 짖는데요. 어미가 밤마다 짖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 살겠어요. 복임의 불평은 점점 심해집니다. 다른 이웃들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만식이가 개를 너무 오래 키우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키울 건가요? 만식은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아직 어립니다. 최소한 2달은 키워야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새끼들이 크면 다른 곳으로 보낼게요. 만식은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복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2달이고 뭐고 안 돼요. 당장 내보내요.
만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식은 창고에서 개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새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희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귀엽다. 어미개는 만식 옆에 앉아 머리를 기댑니다. 만식은 개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날 믿어줘서. 그런데 그날 밤부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개가 북쪽 마을길을 향해 더 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을 두고 문 앞까지 갑니다. 왜 그래? 거기 뭐가 있어? 만식은 개를 따라 밖으로 나갑니다. 북쪽 골목을 바라봅니다. 어둡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개는 계속 짖습니다. 불안한 듯 앞발로 땅을 긁습니다. 만식은 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개를 창고로 다시 데려옵니다. 하지만 개는 진정하지 않습니다. 밤새 북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개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침을 먹고 밭으로 향합니다. 배추를 수확할 때입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박영수가 찾아옵니다. 만식아, 복임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더라. 알아. 어쩔 수 없어. 개를 정말 계속 키울 거야? 새끼들이 클 때까지만 키울 거야. 그리고 입양 보낼 거야. 그래도 복임 할머니 기분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만식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풀어줘? 걔만 보면 화내는데. 그래도 이웃인데. 관계가 너무 나빠지면 안 되지. 영수의 말이 맞습니다. 만식도 복임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오후에 만식은 복임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복임 할머니, 저 만식이에요. 잠시 후 복임이 문을 엽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개 때문에 불편하시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야. 잠을 못 자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이 얼마야? 한 달? 두 달? 1년? 2달만요. 새끼들이 자라면 다른 곳으로 보낼게요. 복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당장 내보내. 할머니, 나가. 복임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만식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은 무겁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상의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창고로 갑니다. 새끼들이 반갑게 뛰어옵니다. 어미개도 꼬리를 흔듭니다. 너희들 때문에 힘들지만 버려야겠니? 만식은 새끼들을 안아 올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작은 심장이 뜁니다. 안 돼. 못 버려. 만식은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새끼들이 클 때까지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미개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 불안해합니다. 만식은 개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킵니다. 뭐가 걱정이야? 말해봐. 개는 대답 대신 만식의 손을 합습니다. 만식은 개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이 개가 뭔가 느끼는 게 있나? 아니면 그냥 예민한 건가?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개의 불안은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뒤 날씨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곧 눈보라가 올 것 같습니다. 만식은 창고를 점검합니다. 틈새를 막고 이불을 더 깝니다. 새끼들이 춥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오늘 밤은 춥겠다.
잘 견뎌야 해. 어미개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합니다. 만식은 물과 밥을 넉넉히 줍니다. 오후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점점 굵어집니다. 바람도 더 세집니다. 눈보라입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네. 만식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꼭 닫습니다. 창문도 단단히 닫습니다. 난로를 켭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날씨 뉴스가 나옵니다. 강원도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계속 오겠네. 만식은 한 번 더 창고를 확인하러 갑니다.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잘 자거라. 만식은 창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밤 10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니 개 짖는 소리입니다. 만식은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어둠 속에서 개소리가 들립니다. 왜 저렇게 짖지? 만식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창고로 향합니다. 문을 여니 어미 개가 없습니다. 새끼들만 이불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미가 어디 갔어? 만식은 당황합니다. 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새끼들을 남겨두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밖으로 나가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 방향입니다. 만식은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갑니다. 눈보라가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 소리를 따라 걷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니 어미 개가 보입니다. 만식의 집 대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습니다. 앞발로 문을 긁고 몸으로 밉니다. 왜 그러는 거냐? 새끼는 어쩌고? 만식이 다가가자 개는 더 심하게 짖습니다. 만식의 옷자락을 물고 끕니다. 북쪽으로 가라는 듯 합니다. 뭐가 있어? 거기 뭐가 있냐? 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절규 같습니다. 만식은 개를 따라갑니다. 북쪽 골목으로 향합니다. 눈보라 속을 걷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한참을 걷다가 만식은 멀리서 무언가를 봅니다. 희미한 연기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깜빡입니다. 스파크 같은 것입니다. 저쪽은 복임 할머니 집 쪽인데 만식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불길한 예감입니다. 개는 더 빨리 달립니다. 만식도 뒤따라 뜁니다. 복임의 집에 도착하니 창고 쪽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불이야. 만식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복임 할머니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는 창고 문 앞에서 짖습니다. 만식은 문고리를 잡습니다.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할머니, 복임 할머니. 만식은 소리치며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만식은 문을 발로 찹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개도 함께 문을 밉니다. 앞발로 문틈을 파헤칩니다. 제발 열려라. 만식은 힘을 다해 문을 밉니다. 어깨로 받습니다. 마침내 문이 조금 열립니다. 틈새로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만식은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구석에서 기절한 복임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할머니, 만식은 할머니를 업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힘을 냅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합니다. 연기를 뚫고 문으로 향합니다. 만식은 개를 따라갑니다. 거의 문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뜨거운 바람이 등을 밉니다. 만식은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식은 할머니를 눈 위에 내려놓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를 흔듭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기침을 합니다. 개는 두 사람 곁을 지키며 짖습니다. 주변을 경계합니다. 더 이상의 위험이 없도록 말입니다. 개가 날 부른 거야. 할머니를 구하려고. 만식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개가 북쪽을 향해 불안해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것입니다. 만식은 복임 할머니를 집으로 옮깁니다. 눈보라 속을 걷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합니다. 눈 쌓인 골목을 헤쳐나갑니다. 만식은 개를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할머니. 복임은 만식의 등에 엎여가며 가끔 신음합니다. 의식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마침내 만식의 집에 도착합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할머니를 눕힙니다. 담요를 덮어줍니다. 물 좀 드세요. 만식은 물을 가져다 할머니 입에 댑니다. 복임은 조금씩 마십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정씨 고마워요. 복임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옵니다. 만식은 안도합니다. 천만에요. 쉬세요. 복임은 눈을 감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잠든 것 같습니다. 만식은 구급차를 부릅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차가 마을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식은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밤새 체온을 확인하고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개는 현관 앞에 앉아 밖을 지켜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를 못 구했어. 만식은 개에게 말합니다. 개는 고개를 돌려 만식을 바라봅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만식은 그 눈빛을 읽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만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졸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새벽 5시쯤 복임이 눈을 뜹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 집이에요, 할머니. 만식이 다가갑니다. 복임은 만식을 바라봅니다. 정씨가 날 구한 거야? 네,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할머니가 기절해 계셔서 업고 나왔어요. 복임은 기억을 되살립니다. 창고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던 일, 연기가 가득 차던 일, 그리고 쓰러진 일까지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럼 내가 죽을 뻔한 거야? 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문득 묻습니다. 정씨는 어떻게 내가 위험한 줄 알았어요? 만식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개가 알려줬어요. 개? 네, 진돗개가 밤에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짖었어요. 제 옷을 물고 북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거였어요. 복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개가? 그 개가 날 구하려고?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북쪽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복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개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개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복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식은 조용히 듣습니다. 손자 일도 닭 일도 다 그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소리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날 구했다니. 복임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만식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걔는 원망 같은 걸 몰라요. 그저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씨, 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복임은 고개를 숙입니다. 만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도 힘든 일이 많으셨잖아요. 아침이 되자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구급차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복임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만식도 함께 따라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이 아프지만 며칠 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틀 정도 입원하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식은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물도 갖다 드리고 식사도 챙깁니다. 정씨, 집에 가서 쉬세요. 나는 괜찮아요. 조금 더 있을게요. 만식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복임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만식을 바라봅니다. 저녁이 되어 만식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창고로 가니 새끼들이 반갑게 뛰어옵니다. 어미개도 꼬리를 흔듭니다. 고생했어. 덕분에 할머니를 구했어. 만식은 어미개를 꼭 안아줍니다. 개는 만식의 얼굴을 핥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너를 이해하실 거야. 만식은 새끼들에게 밥을 줍니다. 새끼들은 신나게 먹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입니다. 이틀 뒤 복임 할머니가 퇴원합니다. 만식이 모셔다 드립니다. 할머니 집은 아직 수리 중이라 당분간 만식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천만에요,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만식은 안방을 할머니께 내드립니다. 본인은 작은 방에서 잡니다. 복임은 집에서 쉬며 회복합니다. 만식은 삼시세끼 챙겨드리고 약도 챙깁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임의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밥도 잘 먹습니다. 정씨, 개 좀 봐도 될까요? 어느 날 복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식은 놀랍니다. 개를요? 네, 날 구해준 게 말이에요. 물론이죠. 창고에 있어요. 만식은 복임을 창고로 안내합니다. 문을 열자 새끼들이 뛰어옵니다. 어미개도 고개를 듭니다. 복임을 보는 순간 어미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복임은 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개의 머리를 만집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복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미개는 복임의 손등을 살짝 합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넌 날 구해줬구나. 복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만식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봅니다. 몇 년 전 손주 다쳤던 것만 생각하고 닭 잃은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너도 알았을 텐데. 어미개는 가만히 복임을 바라봅니다.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넌 그런 것도 모르고 날 구하려고 했구나. 생명을 구하려고. 복임은 개를 끌어안습니다. 개는 순순히 안깁니다. 만식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원망 같은 건 모를 겁니다. 이 아이는 살려달라는 생명 하나였지요. 오늘도 할머니를 살리려고 저를 데려온 겁니다. 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복임은 새끼들도 하나씩 안아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들입니다. 얘들 참 귀엽네요. 그렇죠? 곧 입양 보낼 건데 보내기 아까워요. 입양을 꼭 보내야 하나요? 복임이 묻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5마리를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마리는 내가 키우면 안 될까요? 만식은 놀라 복임을 바라봅니다. 할머니가요? 네, 이 아이들 중 한 마리를 내가 키우고 싶어요. 어미한테 진 빚을 새끼한테라도 갚고 싶어요. 만식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복임은 새끼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중 가장 작은 녀석을 안아 올립니다. 이 아이로 할게요. 제일 작아서 더 예뻐요. 좋은 선택이에요. 복임은 새끼를 품에 안고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웃음입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만식이 차린 밥상입니다. 정씨, 고마워요. 날 구해주고 돌봐주고.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대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복임은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개를 싫어했어요. 손주일도 있었고 닭일도 있었으니까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개도 생명이고 감정이 있고 우릴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생명은 다 소중하죠. 앞으로는 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아끼고 사랑할게요. 복임의 말에 만식은 뭉클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복임도 거들겠다고 하지만 만식은 거절합니다. 할머니는 쉬세요. 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씨, 아내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럭저럭 살아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더 예민했나 봐요. 이해해요, 할머니.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살아볼게요. 두 사람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함께 뉴스를 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복임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만식은 작은 방으로 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만식은 창고를 확인합니다.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잘 자거라.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만식은 창고를 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복임 할머니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임 할머니의 집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만식의 집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정씨 집이 더 편해요.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계세요, 할머니. 만식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수의사와 야생동물센터 직원이 찾아옵니다. 만식의 개를 검진하러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네, 마을에 개가 많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만식은 복임이 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웃이 한 것 같아요. 수의사와 직원은 창고로 가서 개들을 검진합니다. 어미와 새끼들 모두 건강합니다. 건강하네요.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직원이 창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털 몇 가닥과 발자국입니다. 이거 족제비 흔적인데요? 족제비요? 네, 이 근처에 족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임이 놀라 다가옵니다. 족제비라고요? 네, 할머니. 이 발자국 보세요. 족제비 특유의 발자국이에요. 직원은 사진을 찍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털도 족제비 털이에요. 최근에 이 근처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복임은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내 닭을 죽인 게 아마 족제비였을 겁니다. 깨짓이 아닙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돗개는 오히려 근처에서 지킨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개가 자주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아마 족제비를 경계했을 겁니다. 복임은 충격을 받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럼 난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미워한 거야? 만식은 복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할머니,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복임은 어미개에게 다가갑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복임을 바라봅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닭을 지켜주려 했는데 난 너를 의심했구나. 복임은 무릎을 꿇고 개를 안습니다. 개는 복임의 얼굴을 핥습니다. 수의사와 직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좋은 관계네요. 네, 이제 가족이 됐어요. 만식이 대답합니다. 수의사와 직원이 떠난 뒤 복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정씨,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할머니, 손주도 사실 개가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놀라서 넘어진 거였어요. 근데 난 개 탓만 했죠. 복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닭도 개가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켜주려 했던 거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난 평생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 될 뻔했어요. 복임은 창고로 갑니다. 어미개 앞에 앉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미개는 복임에게 다가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리고 복임의 손을 핥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서 정말 고마워. 복임은 개를 꼭 안습니다. 새끼들도 다가와 복임 주변을 맴돕니다. 그날 저녁 복임은 만식에게 제안합니다. 정씨,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이요? 네, 개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우릴 지켜준다는 걸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복임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만식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복임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동안 제가 개를 너무 미워했어요. 손주 일도 닭 일도 다 개 탓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 착각이었어요. 개는 오히려 절 지켜주려 했고 심지어 불에서 절 구해줬어요. 정말요? 네, 정만식 씨 집에 있는 진돗개가 절 구했어요. 그 개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닭을 죽인 것도 개가 아니었어요. 족제비였어요. 개는 오히려 족제비를 쫓으려 했던 거예요. 복임의 고백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정만식 씨, 그리고 그 개한테요. 복임은 만식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만식은 손사래를 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복임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앞으로는 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개도 생명이고 우릴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복임의 용기에 감동한 것입니다. 회관을 나오며 만식은 복임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생기를 되찾습니다. 복임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식의 집을 방문합니다. 새끼 중 가장 작은 녀석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덩아, 밥 먹자.
복임은 새끼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복덩이는 이제 제법 컸습니다. 복임을 따라다니며 장난칩니다. 복임은 복덩이를 끔찍이 아낍니다. 우리 복덩이 참 귀엽지? 복임은 복덩이에게 밥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우유입니다. 이거 마셔봐. 몸에 좋아. 복덩이는 우유를 핥아 마십니다. 맛있는지 꼬리를 흔듭니다. 만식의 집 창고에서는 어미개와 나머지 새끼들이 지냅니다. 다른 새끼 넷은 이미 입양처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면 새 가족에게 갑니다. 잘 살아라, 애들아. 만식은 새끼들을 하나하나 안아봅니다. 정이 들어서 보내기 아깝지만 좋은 집으로 가는 것이니 다행입니다. 어미개는 만식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만식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개와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만식은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만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오후에 복임이 복덩이를 데리고 만식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미와 새끼가 만납니다. 복덩이는 어미에게 달려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지냈니? 어미개는 복덩이를 하야줍니다. 새끼도 어미에게 기대어 행복해합니다. 정씨, 정말 고마워요. 복임이 말합니다. 뭐가요? 개를 키우게 해줘서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복임의 고백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개도 생명이니까요. 맞아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개들은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정씨, 이제 우리 가족 같네요. 그러게요. 만식은 미소 짓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복임 할머니와 개들이 있습니다. 복임 할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뭐 해드릴까요? 저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럼 나는 반찬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복임은 나물을 무치고 만식은 찌개를 끓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마당에서는 개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맛있네요, 정씨. 할머니 나물도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을 소식, 날씨,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정씨, 내년에도 개 키울 거예요? 어미는 계속 키울 거예요. 할머니는요? 복덩이는 평생 키울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칩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집니다. 복임은 복덩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만식은 복임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 어미개와 함께 노을을 바라봅니다. 고맙다. 네가 와줘서 많은 게 변했어. 어미개는 만식 옆에 앉아 머리를 기댑니다. 만식은 개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처음 널 눈길에서 발견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개는 만식을 올려다봅니다.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넌 복임 할머니를 구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바꿨어. 정말 대단한 개야. 만식은 조용히 말합니다. 개는 꼬리를 흔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만식은 개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만식은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좋은 이웃도 생겼고 개도 생겼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붑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만식은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임이 일찍 찾아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씨, 아침 같이 먹어요. 할머니,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떡해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개들도 함께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아침 풍경입니다. 눈길에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던 생명 하나가 이웃의 갈등을 치유하고 한 생명을 구하고 마을의 마음을 다시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진돗개는 새끼들과 함께 조용히 꼬리를 흔듭니다. 만식과 복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은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돌아오나 봅니다. 만식의 말에 복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 네가 우리 가족이지. 복임은 조용히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을 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갈등은 화해로, 미움은 사랑으로, 외로움은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길에서 구해진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만식 할아버지와 진돗개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